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 보충 설명이에요. 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2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분계수 설명하다가 왠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근데 또 설명은 하고 싶고 이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오늘은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0차시에서 F'A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게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였던 게 요렇게 이제 곡선이 있으면 요 곡선 위에 어떤 접선이 있으면 네,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계수다 라고 이제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이게 매끄럽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 곡선이 조금씩 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접선과 이제 곡선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이거를 또 확대를 해보면 거의 접선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곡선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접선에 이제 접선이 기울기가 있으면 네, 요 이제 매끄럽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다 와가지고 지금 목이 너무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미안합니다. 계속 잠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했던 말이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뭐다? 스무스 커브,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에요. 미분 가능하다 해가지고 다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 발레가 있는데 발레가 뭐냐 하면 y는 x제곱 sin x분의 1 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이게 이제 함수값이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0 아닐 때는 이거고 0일 때는 0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거 나중에 지오지브라로 한번 볼 건데 매끄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 한 번 미분 가능하다 해가지고 매끄러운 곡선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게 fx가 정의된 곳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고 그러니까 fx의 도함수 요렇게 이제 있으면 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이제 2'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f'x에 한 번 더 미분하면 2' 해서 이걸 이계 도함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과목을 이제 그거 선택을 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 용어인데 오늘 하는 거는 이미 교육 과정은 이미 아득히 넘어가는 거라 가지고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계속 설명할게요. fx의 도함수 f'x 그것의 도함수는 f2'x입니다. 이게 도함수라 하고요. 이게 도함수의 도함수도 있겠다 맞죠? 만약 있다고 하면 그러면 3' 해가지고 f3'x 해서 이걸 3개 도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라임 할 때마다 미분할 때마다 f 위에 점을 갖다가 찍으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미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맞죠? 미분 계속 가능하다 할 때 이렇게 미분하다 보면 끝도 없이 이렇게 이제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은 f의 한 20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프라임 개수를 이렇게 이제 다 찍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괄호 n 그러니까 f의 nx 이런 식으로 하면 fx를 n번 미분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n개 도함수다 라고 해요. 이거를 계속 쭉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가능한 설명입니다.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면 접선과 곡선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매끄러운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다 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일단은 잡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참고를 가져온 게 실함수 사이에 포함 관계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연속 함수가 있고요. 연속 함수 중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한 번만 미분 가능할 수 있고 두 번만 미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랑 요거의 차수를 조절하면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럴 때 이제 미분 가능한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있어서 또 하나 더 정의하기를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도 해석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다항 함수 A0X0 더하기 A1X 1승 A2X A2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다항 함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를 우리는 해석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 중에서 해석 함수가 있고 아닌 함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 함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함수인데 연속 함수가 아닌 게 있고, 그리고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도 있고,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만 실해석적이지도 않는 함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어쨌든, 함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포함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게 궁금하실까봐, 예, 이 다음에는, 실제로 요 그래프를 그려서, x는 0에서 이게 매끄러운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오지브라로 y는 x제곱에 sin x분의 1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이제 초록색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x제곱 요 함수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요 사이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게 되면서 x는 0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구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리미트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f의 0은 우리가 0이라고 했었고 f의 0 플러스 h는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fx 식에다가 h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h의 제곱에 sin h분의 1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요 식을 정리해 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에 sin h분의 1이 되고 h가 약분 돼가지고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h의 sin h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럴 때 sin h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 극한은 리미트 h랑 리미트 마이너스 h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 함수 극한 크기 비교에 의해서 요거가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니까 요 중간에 있는 h의 sin h분의 1도 0으로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뭐다 f 프라임 0은 0이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0이다 라고 해서 여기 삐뚤게 그렸네요. 그죠? y는 0 함수와 x는 0에서 뭐입니까? 미분계수가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선이 그러면은 어떻다? y는 0 직선이랑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닌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스무스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계속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확대를 한번 쭉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물결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죠. 맞죠? 이게 근데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데 이 물결이 점점 이제 뭐다 조금씩 작아질지언정 결코 이제 물결이 안 치는 곳은 없어요.
그죠? 0 근처에서 물결이 안 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도 여기 미세하게 좀 보이죠? 이런데 미세하게 좀 보이죠? 더 가면 컴퓨터가 요 값을 계산을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더는 못 하겠는데요. 요런 식으로 네, 물결이 계속 이제 좀 이게 뭐지? y는 0 직선에 이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결은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 미분계수 f'0은 존재했지만 이것은 어떻다? 스무스하냐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스무스는 아니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매끄러운 곡선이다, 스무스 커브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f가 n개 도함수, 그 임의의 n에 대해서 n개 도함수가 이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더 들어가 볼게요. 바이어-슈트라스 근사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을 배우면 이제 거의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다. 그러면 fx와 거의 같은 다항함수 px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바이어-슈트라스 근사정리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슈프리멈 x a x가 이제 a, b의 원소다라는 뜻이다. 맞죠?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 그러니까 fx와 px 사이의 차이가 입실론보다는 작다. 그런 다항식 px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바이어-슈트라스 근사정리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가져오든지 연속함수기만 하면 그 근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닫힌 구간 a, b 안에서 fx와 거의 같은 다항함수 px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값이 유일해요. 유일한 거는 이제 근사정리해서 이제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증명을 하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존재해요. 이때 다항식 px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fx는 이게 이제 px예요. px인데 그 px가 fa 이때 a와 이때 a는 다른 겁니다. 닫힌 구간 a, b일 때랑 여기에 있는 a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게 못 썼네요. 네.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이제 fa 더하기 1 팩토리얼입니다.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그때 배우게 될 것 같은데 1 팩토리얼 분의 f'(a) 미분계수의 x-a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f2'a의 x-a의 제곱,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f3'a의 x-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 팩토리얼의 f의 n의 a, 그 다음에 x-a의 n제곱, 여기 곱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요 pn을 우리는 테일러 급수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중간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그 c가 a 근방 안에서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안에 어떤 크시가 존재해가지고 요 보정을 해주는 이 항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차항이라 하고요. 여기 있는 pnx를 이 n차식을 우린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 정리예요. 증명은 안 해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네. 이걸 왜 가져왔냐? 제가 뭐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맞죠? 그 미분계수가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 바이어-슈트라스 근사정리에 나타나는 여기에 있는 px 다항함수 pnx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개수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수로서 그냥 나타나지는 않고 1차식의 개수 앞에는 이제 어떻다? 1개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미분계수. 2개 도함수에서 x는 a 대입한 값.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2차 미분계수라 하거든요. 그리고 3차 미분계수의 3팩. 그 다음에 n차 미분계수의 n팩.
한 요 합으로서 이제 다함수의 합으로서 fx가 나타나진다 라는 겁니다. 테일러 정리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있는 오차항이 0으로 가면 fx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pnx n이 무한대로 갈 때 pnx로 수렴하게 되겠다 맞죠? 그 말인즉슨 다항식의 무한급수 형태로 fx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해석 함수의 정의인데요. x는 a 근방의 모든 x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오차항이 0으로 가면 테일러 급수 pnx가 fx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의 함수 fx는 x는 a에서 실해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리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복수함수에서 해석적이라는 말이랑 실해석적이라는 말은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알아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요. 그래서 복잡한 의의가 있는데 요 테일러 정리 의의가 있는데 복잡한 fx를 우리는 다항함수 그나마 간단하잖아요. 맞죠? 다항함수 pnx로 분해 분석 그러니까 해석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미분계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에 코에피션트가 붙는 말이 코에피시언트라는 말이 붙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미분계수라고 이제 말을 한다.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n차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때 fna 그러니까 n개 도함수에 x는 a를 대입한 값,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n차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배운 거는 뭐다? n이 1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다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한번 해석적인 거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죽겠네요. 아무 함수 fx를 가져와 봤어요. 어떤 함수 fx를 가져와 봤을 때 a점을 여기라고 할게요. 그럴 때 y는 fa 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위에 거를 좀 보여주면서 해야겠네. 이미 낙서를 많이 했네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까지는 만약에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는 y는 fx랑 y는 fa랑은 어떻습니까? 요 한 점에서만 근사한다 맞죠? 요 한 점에서만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1차항까지 늘려봤다라고 칩시다. 요 1차항까지 이걸 늘려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A에서 접하는 직선 요렇게 이제 즉 접선을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접선에서 어떻습니까? 요 직선보다는 요 직선이 더 좀 뭐하다 y는 fx에 더 가깝다 근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맞죠? 근데 이것보다는 요렇게 2차항까지 더했을 때 a에서 2차항까지 더했을 때 요 테일러 급수가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좀 근사하게끔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여기에 있는 접선보다는 더 가깝구나. y는 fx에 더 근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점점 n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다 원래 있던 함수와 여기 있는 테일러 급수가 점점 근사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계수가 어떻다?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난다. 미분계수와 이제 다항함수 사이가 그 관계 식이 y는 fx를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이걸 구성 가능하게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만 이제 설명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여기 있는 테일러 급수가 y는 fx와 비슷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비슷한 x 값이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지오지브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오지브라로 한번 미분계수가 이제 원래 함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접선과 아니면 2차 함수와 3차 함수 이것들 이제 근사시키면 과연 근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만든다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점이 있어요. 일단 fx를 요렇게 이제 뒀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아무 함수나 갖고 와봤는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빨간 선 여기에 있는 gx는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a점에 따라서 그죠? a는 제가 임의로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로 요렇게 이제 값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 A점이 이제 바뀔 때마다 요렇게 이제 접선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 접선이 원래 있던 곡선과 가깝냐, 확대해보면 가깝냐 살펴보면요. 당연히 가깝겠죠. 그죠? 근사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 A점 근처에서 점점 확대를 하면 할수록 원래 있던 함수 F와 그 다음에 접선 G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근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1.5에 0.001 근방 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다 맞죠? 0.5에서 요만큼 근방에서는 원래 있던 함수 f와 g가 이만큼 가깝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맞죠?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원 함수가 f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선을 가지고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접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가까이 근사는 안 하냐? 죄송합니다. 이걸 안 찍을 수도 없고, 맞죠? 네. 이래갖고 수업은 또 어떻게 할까 싶네요. 어쨌든, 그래서 방금 확대를 해보면서, 요 접선과, 확대를 점점 해 나가면, 접선과 요 원래 있던 곡선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n 값을 한번 늘려봅시다. 네. 늘려보면, 아이고, 어디 갔노? 원래 있던 요 pn이 요 빨간색입니다. pnx 식이 n이 1일 때는 요렇고 2일 때 요렇습니다. 2일 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만큼이, 이만큼이 뭐다? 이만큼이 f의 1.5 값이겠다 맞죠? 요만큼이겠네요. 요만큼이 이거 지어야겠네. 어휴, 참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요만큼이 무엇이다? f의 1.5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럴 때 이제 1팩분의 여기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1.5 되어 있는데 이게 f 프라임 1.5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 되어 있는 요 값은 f2 프라임 1.5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요 옆에다가 다 해놨어요. 엑셀에다가. 그렇게 될 때 원래 있던 함수 요거는 원래 있던 함수 fx 요거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요 식을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진 게 나타나신 걸 보니까 요거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은 1.5에서 함수값은 이거고 미분계수 1차 미분계수는 이거고 2차 미분계수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요 빨간 선이와 요 빨간 선과 초록색 선이 조금은 아까보다는 더 가까워진 곳이
가까워진 x가 많아진 거를 알 수가 있다, 맞죠?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많아진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n이 3이 됐다 칩시다. 그럼 n이 3이 되면 어때요? 정확하게 겹쳐진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원래 있던 함수 fx와 pnx 식이 이렇게 요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마 전개해보면, 이제 뭐다? 원래 있던 fx와 이제 똑같아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이만큼은 f의 1.5 값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f'의 1.5 값이고, 요만큼은 f2'의 1.5 값이고, 요만큼은 f의 3'의 1.5 값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5, x-1.5의 제곱, x-1.5의 세제곱,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이제 쓸 때가 많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3차식 말고 4차식도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4차식도 여기에다가 x의 4제곱만 넣어줄게요. 그렇게 하면 원래 있던 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3차식이랑 4차식 여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a가 어디에 있든지 해석적이니까, 다함수는 해석적이니까 a 값이 뭐 요렇게 저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요렇게 이제 변화해도 어때요? 여기에 n이 만약 4가 되면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똑같은 4차 함수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다함수일 때, 그런데 다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삼각함수 아무거나 가져와 봤어요. sin x fx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오면, 네, 0.5 a는 마이너스 0.5에서 n이 4일 때 a 값이 여기 있다, 맞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다함수와 가깝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n이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원래 있던 y는 fx에 근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a가 뭐 이렇게 바뀌면 여기 a 근처에서 어쨌든 a 근처에서 요만큼은 가깝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찰하고 싶은 값이 있으면 그 값에 그 값에 대해서 미분계수들을 n차 미분계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다항함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그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in x 이렇고 좀 재밌어라고 만약에 뭐 코사인 2x 해볼까? 그러면 요런 함수에 대해서 네, 요만큼 이제 n이 1일 때 2, 3, 4, 5, 6, 7, 8, 9, 10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n이 20까지밖에 안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질소함수,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다 라고 해도, 네, 2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다항함수가 원래 있던 함수에 점점 가까워지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테일러 급수의 개수가 미분계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계속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미분계수는 테일러 급수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A, f2'A, f3'A 이런 값들을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다. 1차 미분계수, 2차 미분계수, 3차 미분계수. 근데 1차 미분계수는 우리가 생략하죠. 그냥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왜 계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네.
테일러 급수에 있는 개수와 이제 미분 개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적인 함수 fx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 pnx는 어때요? n 값이 커질수록 fx와 유사한 x 값의 범위가 커짐을 알 수가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이고요. 왜?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분해 분석해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이고, 그래서, 어떤 함수랑 비슷하니까, 이제, 초월 함수, 그러니까, 삼각 함수, 이런 거나, 아니면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계산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이 조금은 좀 간편한, 다항함수로 바꾸자.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함수를 해석하는 거. 해석적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번 수업은 끝을 내겠습니다. 네. 네. 기침 계속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